여러분들 살면서 입병 안 걸려보신 분 계신가요? 안 걸려보신 분은 없을 거라 장담합니다. 지금도 구내염 증상 때문에 이 영상 클릭하신 분도 계실 거고요. 우리 피곤할 때 종종 입이 헐거나 혓바늘 돋곤 하잖아요. 특히 구내염 심하게 걸리면 밥이 입안에 닿기만 해도 너무 아파서 알보칠 안 바르면 안 되겠다 싶을 정도로 괴롭습니다. 입병에 걸리면 막 너무 고통스러워요. 어떻게든 빨리 낫게 하려고 막 알보칠을 부들부들 떨면서 바르고. 근데 이런 입병이 대체 왜 걸리는 걸까요? 뭔가 바이러스에 걸렸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텐데요. 틀린 말은 아니지만 2% 부족합니다. 입병만 다 나으면 진짜 살 것 같다 싶을 만큼 그 순간엔 빨리 나아지고 싶은 생각뿐이 없어요. 그런데 피곤할 때마다 찾아오는 이 입병, 대체 왜 생기는 거고 또 어떻게 해야 안 걸릴 수 있을까요? 구내염 바이러스에 감염돼서 생기는 걸까요? 아니면 대체 무엇 때문일까요? 제가 오늘 입병으로 고생하시는 분들께 입병이 왜 생기는지, 그리고 입병에 안 걸리려면 평소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가장 확실한 방법 3가지를 가져왔습니다. 그냥 잠을 푹 자면 된다, 스트레스 받지 마라 하는 그런 뻔한 내용은 아니니까 영상 꼭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자, 첫 번째 원인은 바로 면역력 저하입니다. 면역력 저하라고 하면 한 번쯤 들어보셨을 스트레스, 수면 부족, 입 벌리고 자는 것 같은 걸 모두 포함하는 말이에요. 우리 입안 점막은 늘 세균이랑 바이러스, 곰팡이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평소라면 면역세포, 특히 우리 몸의 T세포가 이것들을 잘 통제해서 문제를 막아줍니다. 즉, 우리 입안은 우리가 건강할 때에도 평온한 게 아니라 외부 세균과 내 면역이 끊임없이 전쟁을 벌이고 있는 전선인 셈이에요. 그런데 피로, 수면 부족, 스트레스 같은 요인으로 면역 조절이 무너지면 어떻게 될까요? 2가지 상황이 벌어집니다. 첫째, 방어력이 떨어져서 세균이 쉽게 증식하고 우리 점막을 공격합니다. 둘째, 반대로 일부 면역세포가 과잉 반응을 해서 자기 점막세포까지 공격하는 자가면역성 염증이 생깁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 점막이 괴사하고 작은 궤양, 즉 입이 헐어버리는 거예요. 여기서 이런 질문 하실 수도 있어요. 그럼 감기 걸릴 때처럼 그냥 항생제 먹으면 되는 거 아니냐고. 그런데 입병은 단순히 세균 감염이 아니라 면역 반응의 불균형 때문에 생깁니다. 세균이 직접적인 원인일 때도 있지만 더 큰 문제는 우리 면역세포가 제대로 할 일을 못하고 있어서 염증을 과도하게 일으킨다는 점이에요. 그래서 항생제를 먹는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라서 결국엔 내 몸의 면역 조절을 회복하는 게 핵심입니다. 2번째 원인은 영양 부족입니다. 아니, 현대사회에서 무슨 영양 부족이야 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편식이나 불규칙한 식사, 다이어트, 위장관 질환 때문에 특정 영양소 결핍이 꽤 흔합니다. 특히 입병과 관련된 건 비타민 B군인데요. 비타민 B군, 철분, 아연입니다. 비타민 B군은 우리 점막세포가 새로 만들어질 때 꼭 필요한 재료인데요. 이게 부족하면 우리 점막을 재생할 재료 자체가 모자란 거예요. 그 결과 헐어버린 점막이 회복되지 못하고 상처가 남습니다. 철분은 우리 혈액 속에서 산소로 운반하는 핵심입니다. 부족하면 세포가 회복할 에너지가 떨어지게 되고요. 실제로 철분 결핍성 빈혈 환자에게 입병이 흔하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아연은 우리 상처 회복에 꼭 필요한 미네랄입니다. 아연이 부족하면 우리 면역세포가 무기력해지고 작은 상처도 잘 낫지가 않죠. 쉽게 말해 벽돌이 부족한데 어떻게 집을 지을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영양 결핍은 입병이 반복적으로 생기게 만듭니다. 3번째는 물리적, 화학적 자극입니다. 이건 너무나 당연한 얘기인데요. 건강하게 유지되던 입안 점막도 외부 요인으로 상처가 나게 되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굳건하던 성벽에 구멍이 생긴 것과 마찬가지예요. 적군은 당연히 그쪽으로 몰려들겠죠. 만약 세균의 침입이 상처 회복 속도보다 빠르다면 우리가 느낄 만큼 점막이 헐어버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 교정기를 착용하거나 틀니가 잇몸에 닿을 때, 혹은 딱딱한 과자를 씹다가 입안을 긁을 때 이런 미세한 상처가 생기는데요. 보통은 금방 아물지만 입안은 늘 습하고 세균이 많습니다. 특히 음식을 먹은 직후에는 세균이 당을 분해하면서 산을 만들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산성이 되고 침이 줄어들면 이 환경이 오래 지속됩니다. 이런 조건이 겹치면 작은 상처도 쉽게 궤양으로 번집니다. 구내염은 단순히 운 나쁘게 헌 게 아닙니다. 말씀드린 3가지 원인이 맞물리면서 생기는 복합적인 결과예요. 즉, 우리 몸의 방어 시스템 그리고 영양 상태에 생활 습관이 함께 반영된 신호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미 입병이 진행 중이신 분들을 위한 해결법과 예방법은 무엇일까요?
나는 이미 하얗게 구내염이 생겼어요 하신다면 그 부위에 인위적으로라도 보호막을 씌워주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입안은 늘 습한 환경이라서 피부처럼 딱지가 생겨서 상처를 덮어주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구내염이 그대로 방치되면 상처가 계속 노출된 채로 음식이나 세균의 공격을 받으면서 통증이 심해지고 깊어질 수 있습니다. 이럴 때 가장 잘 알려진 약이 바로 알보칠입니다. 알보칠의 주성분은 질산은인데요. 이 성분은 점막이 닿으면 단백질을 화학적으로 응고시켜서 표면을 굳혀줍니다. 쉽게 말해서 상처 부위를 지져서 단단한 층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 응고층은 일종의 가짜 딱지 역할을 하면서 신경 노출을 차단해서 통증을 줄여줍니다. 동시에 상처를 보호해서 회복 환경을 개선시켜줍니다. 그래서 알보칠을 사용하면 금방 낫는다라고 느끼는 건 실제로 강제로 만들어준 보호막 덕분에 통증이 완화되고 회복이 빨라지는 효과 때문입니다. 만약 통증이 심하지 않다면 굳이 알보칠까지 쓰지 않고 입안을 살짝 말려서 오라메디 같은 구내염 연고를 꾸준히 발라주셔도 좋습니다. 또 알보칠을 이미 사용한 경우라면 시간이 지나서 다시 점막이 노출됐을 때 오라메디를 덧발라주면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렇게 이미 구내염이 있으신 분들은 지금 말씀드린 방법으로 당장의 불편함을 줄여주시면 됩니다. 핵심은 자극을 줄여주고 상처를 보호해주면서 시간이 지나 점막이 새로 자라는 걸 기다려주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가 당장 아플 때 쓸 수 있는 빠른 해결책이라면 이제부터가 진짜 핵심입니다. 이 병은 한 번 낫고 끝나는 게 아니라 몇 달마다 다시 찾아오는 경우가 잦습니다. 그래서 재발을 막는 게 치료 못지않게 중요한데요. 그 방법을 말씀드린 원인에 따른 3가지 방법으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집중해주세요. 자, 첫 번째는 면역관리인데요. 이 병은 결국 우리 면역 반응의 균형이 무너져서 생기는 병이기 때문에 충분한 수면, 스트레스 조절, 규칙적인 생활이 기본입니다. 이건 워낙 내용이 많아서 따로 면역력을 주제로 한 영상을 준비했으니까 그때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두 번째는 영양 보충입니다. 제일 중요한데요. 오늘의 핵심이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이건 이미 과학적으로 입증이 끝난 부분입니다. 이 병이 자꾸 반복되시는 분들, 더는 걸리고 싶지 않다 하신다면 비타민 B군을 꼭 챙겨 드세요. 비타민 B군을 꾸준히 먹고 10년 동안 달고 살던 이 병에서 벗어났다는 간증도 있습니다. 특히 B2번, B6번, B12번 엽산은 우리 점막 재생에 직접적으로 관여하는 성분이고 거기에 더해서 철분과 아연을 보충해 주시면 상처가 빨리 낫고 재발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마지막은 외부 자극 최소화인데요. 물리적 자극도 중요한 원인 중 하나입니다. 딱딱하거나 거친 음식은 피하는 게 좋고요. 교정기나 틀니 때문에 반복적으로 같은 부위가 쓸린다면 치과에서 조정을 받는 게 필요해요. 교정기에 붙일 수 있는 보호 알갱이도 있으니까 치과에 꼭 문의해보세요. 자, 오늘은 많은 분들이 한 번쯤은 경험해보셨을 입병, 왜 생기는지, 또 어떻게 관리하고 다시는 반복되지 않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작은 상처 하나지만 아플 땐 정말 삶의 질을 크게 떨어뜨려요. 하지만 원리를 알고 나면 막연히 고생만 하는 게 아니라 그래도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걸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도 오늘 알려드린 3가지 원칙, 이 3가지만 생활 속에서 꾸준히 실천하시면 또 입병이야 하는 괴로움에서 훨씬 자유로워지실 겁니다. 오늘 영상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 부탁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면역력을 높이는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 깊이 있게 다룰 예정이니 기대해주세요. 입병 없는 편안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